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항상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신청하시는 채무자분께서 재산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동일합니다. 특히 그 개인 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차량들은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현대인들한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자동차가 직장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 수단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이 자동차는 다 소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개인 파산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뺏기게 되는 것인지 법원에서 이 차량을 다 환수해서 환가 절차를 거쳐서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차가 꼭 필요하니까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 자동차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환가가 돼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중고 시세가 크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파산 재단에 편입을 해서 환가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당을 해야 되는 재산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자동차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세요. 중고차 거래소에 매각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분이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중고차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지 않고 주변에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렇게 친족들을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자동차가 파산 관제인이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한 4,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법원에 내고 그리고 명의만 이전해서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법원에서 환가하지 않고 환가 포기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그냥 유지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 환가에 가치가 없는 차량들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기준은 물론 파산 관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연식이 8년을 초과한 차량 그리고 운행 거리가 10만 킬로를 초과한 차량 이런 것들은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환가를 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분께서 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연식은 아까 말씀드린 8년 초과되지 않았고 거리도 10만 킬로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량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돼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환가에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까 환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가가 포기되는 두 번째 경우는 환가에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환가에 실익이 없는 경우인데요. 자동차 중고 시세는 1,0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로 구매했는데 자동차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부과돼 있어서 자동차를 사실상 공매 매각 처리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나면 배당할 그 금액이 크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환가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럴 때도 환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 환가 실익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파산관제인이 매각 처리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은 조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매각하고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겪게 되는 그런 손실이 더 큰 경우 생활이 불편해지고 경제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가를 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분께서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놔두고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를 장애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분은 1%만 소유를 하시고 지분을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99% 이렇게 갖고 계신 차량들 가끔 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그 1% 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 처리해 봐야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애인이셔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운영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환가에서 큰 금액이 되지 않을 자동차까지 법원에서 뺏어가가지고 환가라는 건 좀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를 법원에서 가지고 가서 환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포기하는 경우는 환가 가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 환가 실익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가 가치나 환가 실익은 일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채무자가 겪게 될 불편함이 큰 경우에는 환가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자동차를 유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동차 관련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파산을 고민하시면서 매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당한 매각이고 매각된 돈이 크지 않고 그걸 정상적인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렇게 친인척들한테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해 주시는 경우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었던 지인분한테 자동차 매각대금 받지 않고 그냥 명의만 돈 갚는 대신 대물 변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넘겨주고 오시는 경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 자산 가치로 산정을 해서 중고차 시세만큼 법원에서 돈으로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인 매각을 했더라도 그 매각하고 남은 돈을 주변 지인분들한테 편파 변제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까운 분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자동차를 팔고 나서 남은 돈을 그분 돈을 다 갚아주는데 사용하면 이것도 편파 변제가 되기 때문에 다 법원에서 환수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준비하시면서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내가 자동차를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같이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